배경 뭐지 다 아시는 얘기. 이제 민주주의 위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는 이제 아이디어는 이게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유라는 가치가 지금 역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보면 자유무역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세상이 많이 열렸는데 지금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은 자유무역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거죠. 예,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자유로운 사람들의 이동 때문에 문화적인 다양성이 모든 국가에서 증가했는데 그게 지금 와서는 이민자들 더 이상 받지 말자는 식의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미국이랑 서유럽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도 겪고 있는 건데, 지난 20, 30년 동안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확대가 되었는데 그 표현의 자유가 확대가 되니까는 지금 역으로 이 표현의 자유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 말 90년대 초서부터 지금까지 한 30년을 보면은 닫혔던 세상이 계속 열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라는 건 뭐 우리도 겪고 있는 거고 뭐 미국, 유럽 다 겪고 있는 걸 보면은 닫혔던 세상이 지금 열렸던 세상이 닫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그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걸 좀 배경으로 좀 깔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그 자유의 아이러니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우냐, 그리고 이 자유의 아이러니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사회 균형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심각하고 어느 게 제일 중요하고 어느 게 제일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냐라는 그런 우선순위에 관련된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이런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그 다음에 처방이 나오는 거지,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처방을 던지다 보면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 즉 중요성과 시급성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좀 잘 마련해 보는 것만으로도 해도 이제 이 연구의 성과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첫 번째 분임의 이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꼭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균열들 위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 균열, 젠더 균열, 계급 기준의 균열, 그리고 지역 균열, 그리고 미디어와 양극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모든 분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지만은 중요성과 시급성 차원에서 어느 부분서부터 건드려야 되고 거기에 액션 플랜, 구체적인 이제 제도 개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마련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리면, 뭐 세대 균열 다 아시는 문제인데, 예, 뭐 저출생 고령화 있고요. 근데 이제 대표성 문제로 좀 환원시켜서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뭐 21대 국회 연령별 의원 비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시면은 저런 상황이고, 근데 보시면 20대 0.7%라는 게 이게 좀 당선자 기준이긴 하지만 사실 공천한 비율도 봐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아이러니인 게, 다 아시다시피 2022년 올해서부터는 만 18세서부터 피선거권이 주어진 첫 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그 법적 제도 변화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젊은 층의 대표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제도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다,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젠더 균열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과 달리 20대를 보면은 뭐 이제 투표 선택에서 보듯이 20대에서의 남녀 차이가 유달리 좀 눈에 띄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20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대표성 문제 관점에서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급 균열 같은 경우에는 뭐 한때 뭐 계급 배반 투표니 뭐 이런 얘기가 학계라든가 이제 이런 그 현장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 한번 좀 검토를 하고, 이것도 사실 이제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사실 구체적인 연구들이 있는데, 저기 보고 계신 그래프가 뭐냐면요, 그 두 가지 집단이 있는데, 이제 옆에 누워 있는 가로줄로 된 거는 이제 그러니까 바덤 10%,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이제 의견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 직선은 탑 10%,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의 이제 의견인데, 뭐냐면 이제 부자들은 어떤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부자들의 견해가 반영이 돼갖고 법이 바뀌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45도 각도의 선이 나오는데, 마덤 10%, 가난한 사람들은 90% 이상이 모여갖고 그들이 막 우리 다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정치권이 전혀 안 듣는다는 게 미국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우리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 연구는 없는데 이건 좀 별도로 좀 한번 반드시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젠더라든가 세대 기준과 달리 뭐 계급 분양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과 달리 요즘 좀 언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묻혀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좀 한번 드러내서 보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균열은 이제 뭐 지방 권력 예, 이제 과정에 이제 독과점 문제 있고 뭐 이제 중앙 정치 예속 문제 있고 뭐 이런 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 제도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2020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정부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지방 정부에서 원한다면 이제 지방 정부의 형태를 본인들이 알아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줬는데. 근데 그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것이 한참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 뭐 지역 정당, 지방 정당이라는 게 그런 2020년 지방 자치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랑 지금 바뀐 후랑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이 바뀌면 거기에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법이나 제도가 변한 것들, 최근에 변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팬덤 정치 말씀 이미 하셨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설득 뭐 불가능한 상황이고, 가짜 뉴스 뭐 한 번 믿는 사람은 절대 사실적게 된다고 바뀌지도 않고, 그래서 일례로 이제 역시 미국의 예지만 저 보고 계신 그래프는 어떤 이제 한 설문조사가 설문조사의 그냥 예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유권자들한테 물어보면은 2020년에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라고 믿고 있는 공화당원의 비율이 75%인데 그게 지금 2020년 뭐 4월서부터 계속 2022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뭐 이런 상황까지는 우리는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도 뭐 가짜뉴스라든가 뭐 팬덤 정치라든가 그다음에 미디어를 통한 양극화라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새 책 내지는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 뭐 이미 법안들 몇 개 논의된 게 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뭐 그런 거에 그 효과성이라든가 필요성 같은 거에 대한 언급은 불편하더라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들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세대, 젠더, 계급, 지역,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의 자유 관련된 미디어, 요 이제 그것들이 다 이제 정치 양파의 사실 중요한 요인들이고 우리들인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균열이 무엇인지를 보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균열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의원님들의 해안이 필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중요한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중요한데 이거는 정말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는 약간 밀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신 이제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요 작은 거는 쉽게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오히려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하면은 또 나름대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쉬울 거기 때문에 이제 중요성 기준으로 좀 의원님들의 경험 그리고 실제 말씀드린 대로 몇 개는 법안으로 이제 그 진행을 하려고 하신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매겨주시는 것을 이제 해주시면은 그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는 아무래도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대 젠더 계급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예. 정말 이건 큰 문제고요. 대표적으로 뭐 세대 대표성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 아까 비율 보여드렸지만 1대, 2대, 3대 국회의 그 연령 비율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런 이제 그 시계열적인 변화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대표성 문제는 특히 이제 세대 젠더 계급 관점에서는 분명히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당법 개정, 아까 지역 지방 연당 말씀드렸던 것, 그뭐 아마 세 번째 분과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관련 입법,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지금보다는 조금 좁게. 어차피 지금 우리가 자유의 아이어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특히 정치 영역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